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6월 19일 1월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에 이 적폐청산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누가 봐도 정치보복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었는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대대적인 또 수사까지 벌였습니다. 그때 촛불 민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을 잡고 나서 한국 사회의 주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사회 주류 교체를 위해서 적폐청산,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 막 갖다 붙여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했죠. 그 과정에서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상당히 좀 무자비한 그런 적폐청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적폐청산 작업이 이루어졌죠.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7월에 그때 5월에 출범을 했죠. 2017년 7월에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이 정부의 각 부처에 갔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가 결재를 한 난이 있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기한을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이 법무부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그리고 기관에 발송이 됐는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공문이 내려갔죠. 자, 결재란에 백원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의원을 하던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에 앉을 때부터 대대적인 그쪽 용어로 문재인 정권 용어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공문을 비서실장 임종석은 그냥 명의만 주고 백원우 1급 비서관이 전 부처에 공문을 돌린 겁니다. 적폐청산 TF 설치하고 결과를 보고해라. 운영 상황을 보고하라. 이렇게. 자,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야당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에도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것이 설치가 됐죠.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 박범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집권 여당의 적폐청산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하니 서서히 시퍼런 문재인 정권 임기 초에 청와대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은 없는 적폐도 만들어야 될 지경이었죠. 그래서 각 부처에서 대대적인 이 적폐청산을 위한 시도가 일어납니다. 각 부처마다 이 적폐청산 TF가 실제로 발족이 되죠.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때 주로 이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시민단체, 이 노동계 사람들을 주축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각 부처별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시절 또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그 전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니까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딱 보수 정권 2개만 골라서 적폐청산하면서 이 당시 심지어 일선 공무원들의 행적까지 다 고강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징계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특히 정무직들, 장차관들은 검찰에 고발을 해서 적폐몰이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5년 내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초반에 상당히 강도 높게 벌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 재판 계속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백운우가 이런 지시를 하고 막 본인의 점검을 막 했겠죠. 그런데 백운우조차 그때 이미 신적폐,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 발각이 됐죠. 본인들 편인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여기도 민정비서관이 개입을 했고, 또
그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도 민정비서관실, 백원호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하명수사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러니 신적폐로 기소까지 된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한다고 총지휘를 하다시피 했던 7비서관이 본인은 그것을 총지휘를 하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소까지 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의 새로운 적폐, 새로 쌓은 적폐는 이것이 거의 뭐 첫 시작이었죠. 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 개인적인 이 도덕성 타락, 뭐 이런 것은 또 별개로 치더라도 이 정권 차원의 적폐들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뭐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환경부, 초기 환경부 지금 다 발각이 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그래서 배궁규 당시 장관이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됐지만은 다시 재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또 특히 산업부의 블랙리스트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자 그런 행태를 보였고, 그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딸 부부 문다이스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뭐 이상직 이스타 항공 그 오너와의 이렇게 부적절한 거래관계, 뭐 어떤 공공기관장 또 공천, 국회의원 공천 이런 걸 주는 대신 딸 부부가 특혜 취업을 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뇌물죄다, 명백한 뇌물죄다, 이런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죠. 뭐 공천 관련 의혹도 다른 것도 많고, 임기 말에는 또 공공인사 그 알박기, 공공기관의 인사 알박기 이런 것도 막 심지어 다 이런 것도 다 적폐죠.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일부 부처가 민주당 후보 공약 개발에 관여한 의혹들, 자, 이 상당히 많은 적폐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그 관련 질문을 받고 신적폐가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실제로 적폐에 대한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하나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인데, 지난주 도어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때도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뭐 정치보복 운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뭐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상당히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5년 전에 이 적폐청산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국민 누가 봐도 정치보복 쪽에 가까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는, 자, 그 상황입니다. 정치보복 프레임 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진보 그 진영에서는 지금은 흘러간 권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뿐이 아니고 지금 본인들이 미래 권력으로 기대를 하는, 물론 친명 진영에서 그렇지만 이재명마저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면서 버티기를 하는 거죠.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든다, 뭐 이번 주 중에 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적폐청산은 시작이 됐습니다. 적폐청산. 지금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안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새로 쌓은 그 적폐, 신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폐 청산 시작이 됐죠. 문재인 정권에서 하던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이것을 민주성,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인세도 감면 인하를 하고 뭐 그런 조치들이 벌써 취해졌습니다. 안보 적폐, 이것도 심각했죠.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좀 굴욕 외교를 벌였던 그 안보 적폐 청산, 지난주에 일어났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자진 월북으로, 피해자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진보 진영에서 가장 뜨는 거는 이 사법적 적폐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들입니다. 범죄 혐의. 이 문재인, 이재명이 있으면은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서 관철한 사람들, 가령 뭐 배궁규, 전 산자부 장관이나 배건우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라인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본인 측근들, 또 그 성남시장 시절의 그 라인들이 전부 다 지금 적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 혐의가 가장 민감하고 또 사법 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뜨는 부분인데,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 속도전, 지금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레 21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이 승진이나 전보 인사가 지금 단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한 가지 특징은, 검찰 인사에서 한 가지 특징은, 이 검찰 간부 인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서 제청을 하죠.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번에 이 추미애, 박범계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패싱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아직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김호수가 사퇴하고 나서 총장을 임명을 하려면은 좀 절차가 복잡하죠. 시간이 걸리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 왜 시간이 없느냐 하면은 9월 되면은 검수완박 그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속전속결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검찰총장 대신 이 대검차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협의를 합니다. 이원석 대검차장과 인사협의를 한 후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죠. 그러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서 이 검찰 수사 라인업이 딱 펼쳐지게 됩니다. 한동훈은 특수통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권력 수사를 하다가 4번이나 자천이 된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 날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차장급 인사를 했는데, 지금 이 새로 검사장급 그리고 고검장, 지검장들 인사를 이번 주에 단행을 합니다. 단행을 하면은 그 라인, 특수통 라인, 과거에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했던 그 특수통들이 다시 전면 배치가 되죠. 그러면 그 검사들은 그 전에 이 문재인 또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들을 많이 해와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꺼내서 본격적인 수사가 되겠죠. 자, 그 꼭대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이 큰 틀에서 방향은 제시를 할 수가 있죠. 검찰 인사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런 한동훈 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이 주장을 일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들을 전진 배치를 할 텐데, 특히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적폐 수사, 문재인 적폐 수사, 이재명 적폐 수사를 할 그 라인에 서울중앙지검 같은 곳에 이 특수통들이 대거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선 지검장, 고검장, 또 그 이후에 즉각 바로 또 차장, 부장 검사 인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 특수통들을 전진 배치하기 위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에 정원을 늘려놨죠. 한동훈 본인도 자천을 갔다 왔던 그 자리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추미애 사단들, 아직 남아있는 추미애 사단들을 자천을 시키기 위해서 한직으로 보내고 문재인 또 이재명을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이미 취해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하는 한동훈이 이제 이 적폐 수사를 위한 라인업을 짤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1인 3역이죠. 1인 3역입니다. 이 하나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이 검찰 인사도 있지만은 그 전에 검찰의 인지수사 그 분야를 다시 되살렸죠. 부서를 다시 되살렸죠.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에 이 여러 가지 검찰의 힘을 약화시켰는데 그것을 이 법무부 장관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금수완박, 이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데도 앞장서고 있고, 자, 또 하나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대검차장과 하기는 하지만은 법무부 장관의 구상에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수사를 위한 라인업을 짜는 실제 검찰총장 같은 역할도 사실상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가 됐죠.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요직 인사, 정무직 인사 금정도 그 기능이 법무부에 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간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그 역할까지 하는 1인 3역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는 물론 비판을 합니다. 한동훈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쏠린다. 뭐 소통령이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왕 장관이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문재인 세력이죠. 금수완박 뭐 이렇게 정권 교체기에 밀어붙이고 하니, 그리고 이 신적폐를 쌓아놓고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니,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유용한 카드, 가장 실력이 있는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워서 권한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은 이 한동훈에게 1인 3역이 쏠리는 이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자초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폐, 안보적폐, 이어서 이 사법적 적폐를 쌓은 이 구정권, 진보 좌파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 문재인이 5년 전에 했던 적폐청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적폐청산,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죠. 그냥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권을 겨냥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 정치적 목적이 사회 정의를 지배를 해버렸죠. 정치적 목적이란 것은 그 촛불 민심 덕분에 그 정권을 잡은 정권 잡은 김에 주류 사회를 완전히 교체를 해버리자. 그래서 이해찬이 이야기했던 대로 20년, 50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의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가 되자, 이런 목적에서 적폐청산에 들어간 그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은 그 전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장이었을 때 그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다가 다시 꺼내서 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에 따른 법대로 수사다. 정치 목적의 수사, 법대로 수사.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